네, 정부가 이제는 상법 개정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이제 시장도 이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에 관심들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변호사이면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이사 충실 의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바뀌면 진짜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법조항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쉽게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PBR이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가 사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 1에 좀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의미가 순자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시가총액, 시장에서 평가되는 그 가치가 더 낮다는 거거든요. 사실 신흥국 증시도 대부분 PBR이 1.8에서 한 2 정도 되고 선진국인 경우에는 3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사업 가치를 좀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것보다 한 2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저평가했는가 알아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증시는 회사들이 돈을 되게 잘 버는데 지금까지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갑자기 좀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결정이 알고 네. 보니까 좀 지배주주를 위한 그런 이익을 위한 거래가 많았는데 뭐 합병이랄지 내부 거래랄지 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작년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해놨더니 갑자기 매출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적자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능력만큼 우리나라 회사를 인정해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할과 합병 등의 이벤트에서 전체 주주보다는 네.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면 아까 이사 충실 의무라는 그 법조항을 고치면 네. 그 결정을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그거의 원칙을 명시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 법에는 그 충실 의무라는 것이 거기에 회사만 기재돼 있고 주주란 그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런 실무가 좀 정착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다가 아예 그러면 주주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 네.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도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사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네.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과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그냥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라는 뜻이 되고요. 아주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충실 의무라는 거는 이익이 충돌했을 때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이사회가 결정을 할 때 네. 이제는 이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만 계속 질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상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네,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개정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언제 같이 개정될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집중 투표제라는 게 좀 사실 좀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요. 이게 약간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이사를 뽑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49%의 주주도 이사회에 이사를 단 한 명도 자기 힘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사들이 5명이 있는데도 네네. 5명을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고 한 명씩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에서 한 주만 더 있는 주주가 계속 찬반 투표에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5명이면 5명을 모두가 지배주주가 선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너무 이사회에 그 지배주주에 종속되는 현상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켜 보자 해서 나오는 것이 집중투표제고
만약에 3명을 뽑을 때에는 자기 의결권의 3배를 줍니다. 그리고 그 3배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두 명은 소액 주주가 몰아주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도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사회의 다수를 점유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네네. 한 명이라도 또는 2명이라도 일반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들 쪽, 그러니까 재계의 목소리는 상법 개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사회 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또는 소송 남발이라든지 외국계 사모펀드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이 되죠? 부분이 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 많이 좀 오해를 하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주 충실 의무가 되게 쉽게 이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인가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결정하고 경영권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일을 결정할 때 모든 일을 결정할 앞에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있는데 충실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래 일이 아닙니다. 합병 같으면 합병 비율, 내부 거래 같으면 내부 거래 조건 같은 것이 지금 당장 바로 이것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지를 모두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이사회가 지금까지 그런 주주에게 여러 주주에게 공평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좀 결정을 안 한 경향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걸 놓고 지금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회사 측에서는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인적 분할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주주들 중에 특히 일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에서는 대주주, 그러니까 분할 비율 자체가 대주주한테 너무 유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하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분할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0년에 물적 분할을 하고 네. 상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물적 분할이란 말이 아주 안 좋게 이제 느껴졌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물적 분할이냐 일적 분할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 방법이 지난 사실은 20몇 년 동안 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온 방법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지주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멀쩡히 하나였던 회사가 왜 두 개로 쪼개져서 상장이 돼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쪼개기 상장이랑 아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되게 반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사실 분할 비율은 이제 74대 26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분할 비율 자체라기보다는 존속법인 앞으로 지주회사가 네네. 될 이 파마리서치 홀딩스 부분에 어떤 자산이 들어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분할되는 지주회사 쪽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작아지고 나중에 이제 두 회사가 다 상장됐을 경우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사업회사는 원래 사업 가치를 다 다시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상장된 다음에 주가의 변동도 감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도 네네. 계속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180여 개 지주회사가 바뀌었는데 네네.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쪽에 지배주주 지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이번 분할은 그 지배주주의 그 지배 강화를 위한 분할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재상장됐을 때 아무래도 사업회사는 전부 이쪽에 핵심은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상장되면 홀딩스의 주가는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사업회사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라는 네. 것이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만 넘어도 소각계획을 공시하는 그런 네.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시보다는 좀 더 그 공시 자체보다는 공시를 정확하게 하고 공시 목적이 없어진 그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자사주 소각 공시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네. 목적 자체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랄지 그런 좀 추상적인 공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 달성이 되지 않았는지를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강제 소각이라기보다는 목적이 있는 자사주는 보유를 하되 네. 목적이 완전히 소멸을 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시장에 꼭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강제 소각보다는 네. 공시를 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자사주를 보유해도 되지만 네. 그 목적이 이제 완전히 달성이 됐다 그러면 네.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다. 네. 왜냐하면 목적 자체도 수량과 일정 네. 같은 거를 정확하게 공시해야 됩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많던데요.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 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배당이라는 거는 위험한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세금이고 네.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이자 같은 것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세율이 같을 수가 없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세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분리과세를 했을 때 줄어드는 세수가 있더라도 네. 다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코스피가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늘어나는 세수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데에 대한 확신이 좀 있고 자신감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어떤 세제를 고친다는 것 자체가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줄여주면 도리어 시장이 활성화돼서 이른바 거래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맞습니다. 벌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있을 거다. 네.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 순차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법 개정만으로도 정부가 외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저평가가 신뢰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열심히 어떤 회사를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상한 결정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히 똑같은데요. 어떤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신뢰가 만약에 쌓인다면 그것의 기초가 지금 주주 충실 의무고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잘 녹아가지고 문화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가 PBR 뭐 1.8, 2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코스피 5천이 가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제 한 3,100선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의 PBR이 한 1배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한 1.8배까지만 가도 보통 한 2배 정도니까 계산 딱 하면 그냥 한 5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5편을 목표치로 삼아 놓은 건데 그보다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상법 개정 외에 뭐 몇 가지 아까 자사주 의무 소각부터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변의 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게 고쳐지거나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회사의 창업자들은 좀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했는데도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했으면은 네. 특히나 나의 지분율보다 일반 주주 지분율이 더 많은 경우라면은 당연히 내 회사가 아니고 여러 공공의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우스갯소리로 상장을 할 때 그 자켓 입고 북만 치지 말고 네네. 선서를 하자. 이 회사는 이제는 내 회사가 아니며 네. 나는 여러 주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지배주주가 되겠다. 이런 선서를 하면서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고 많은 주주들의 투자를 받는 거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주들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걸 상징적으로 하는 네. 어떤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회사를 키워온 이제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주주들은 돈만 넣었지
경영 활동이 어려우면 이 경영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인식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충돌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씩 상법 개정과 함께 우리 증시도 좀 변해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가버넌스 포럼 부회장 천준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